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또 방송 하겠는데요. 그 전에 늘 하듯이 슈퍼땡스 지난번에 보내주신 분 현순리, 김인자님, 그 다음에 이분은 성함이 없고 그냥 TV-QW509 뭐 성함이 아니네요. 본인은 알아들으시겠죠. K송 늘 보내주시고 강성규님 감사드리고 찐원조 박종진님 이렇게 가끔 보내주십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카카오뱅크로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인천 코바늘님 인천에 사시나봐요. 그 다음에 이현옥님 버지니아 사시는 이현옥님 같은데 글쎄 연락처 좀 남겨달라고 그렇게 댓글에 답을 달았는데 연락처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박혜희님 이렇게 저기 카카오뱅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내신 분은 젤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젤로 돈을 보내려면은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아니래도 이메일 주소하고 그 사람의 이름만 있으면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보기란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그냥 쉽게 미국 안에서는 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이메일 주소 올려놓으실 수 있죠. 그랬는데 이메일 주소는 거기 오랫동안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라나브로드캐스팅 .com gmail.com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광고를 말씀드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 덕분에 라나방송 우리 이렇게 잘 꾸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또 익사이팅한 뉴스가 많은데 이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못 들으시는 뉴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찰리가 이제 그렇게 죽고 나서 트통 행정부에서 일하는 장관들 그 사람들이 탈겟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 이를테면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 전에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여성. 그 다음에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 핏 헥셋, 그 다음에 비서실의 부실장, 데퓨티 치프죠. 치프는 수지 와일스고, 그 사람이 스티븐 밀러인데, 이 사람은 일기 때도 트통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워싱턴 주변의 군 기지들로 안전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를테면 이제 폴트 맥네어나 조인트 베이스 아나코스티아 같은 데인데 그 기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는 이제 찰리가 죽고 난 후에 그 신상털기 캠페인을 하면서 정치적 폭력 위협이 고조된 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데일리 메일 같은 언론 매체가 그 크리스티 노엠 장관의 아파트 주소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신상이 이제 위험하게 됐죠. 그래서 아나코스티아 볼링의 해양경비대 사령관 관저로 이사를 갔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핏 헥셋 국방장관은 나비라든가 뭐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13만 7천 달러가 들어서 이렇게 잘 다시 고친 장성급 장교 숙소가 있는 제너럴스 로우의 기숙사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사는 것만 못하죠, 여러분. 기숙사 같은 구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신변이 위험하니까 거기 이사 가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밀러는 가족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니 그 집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링턴의 집에 있는데 거기를 떠났고, 기지 주변에 형성된 이게 트럼프 그린 존이라 그래요. 그 공간에 관련 집단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기 때문에 또 털시 게벌드 국무정보국장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군 주택은 무장 순찰과 출입 통제 등을 통해서 방어를 해주고, 기지들은 증가하는 국내적 긴장 속에서 그 요새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그 장관들이 그렇게 위협을 느껴서 이사까지 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일반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는 국방부가 2025년 10월 8일에 지침을 내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토 50개 주하고 콜롬비아, 워싱턴 DC, 그 다음에 미국의 테리토리 해서 53군데의 주 방위군 신속 대응부대를 편성할 거를 의무화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작전 준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주 방위군 작전 국장인 메이저 제너럴 로널드 버켓 그분이 서명을 했고 23,500명의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는 인구에 따라서 인구에 맞춰서 500명 정도 병력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 곱하기 약 53군데니까 23,500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델라웨어 같이 아주 작은 소규모의 주는 250명 정도, 500명이 아니고, 그리고 괌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병력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총 23,500명 정도. 그래서 이게 이 명령이 이제 특통의 8월 25일 행정명령을 인용해서 DC 범죄 대응을 위해서 내셔널 가드 주방위군을 배치했던 그 전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서 신속한 전국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사람들은 괌 같은 외딴 지역에도 파견돼서 그 훈련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고 계속 감독하에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훈련의 내용이 뭐냐? 집회나 군중 진압 장비 100세트가 지급이 되고, 주로 국내에 그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거를 진압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외국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지금 예상되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런 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런 뉴스를 안 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집에 누가 벨을 눌러서 이렇게 2층에서 내다보니까 지금 4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할로윈인가 봐요. 그래갖고 뭐 트릭 올 트릿 하면서 그 애들이 그 캔디 받을 그 백을 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로윈 셀레브레이션 안 합니다. 할로윈이 이제 그 저 악한 애들이 우리도 크리스찬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니까 우리도 뭐 그런 거에 대응하는 할러데이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유래는 뭐 더 많고 복잡한데 그 얘기를 제가 할 건 없고 하여튼 할로윈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아주 옛날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뭐 그런 거 지키지도 않고 뭐 그러더니 그게 슬슬슬슬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아주 할러데이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무 분간 없이 할로윈을 뭐 지킨다고 뭐 할로윈 파리를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매우 한심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로윈 안 지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할로윈 파리 하는데 애들이 이제 또 파리를 가니까 교회에서 아예 할로윈 날 모임을 하고 애들 모아놓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대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 갑자기 지금 뭐 중단이 됐는데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런 앞으로 있을 미국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이 밀리터리의 이런 거를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트통이 이그제큐티브 오더 그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2020 아까 말씀드렸죠. 26년 1월 1일까지 완전 작전 준비 완료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대도시 이를테면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카고, 뉴욕 이런 대도시를 에서 폭동이 날 것이고 그 도시들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폭동을 잠재시킬 뭐라 그러지 폭동을 막을 수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힘모자들은 주방위군이 이제 그동안 쓰여졌던 거에서 약간 그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그 목적이 이제 변환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정유지 세력으로 재정의한 거예요. 내셔널 가드를. 그래서 2026년 중반까지 예상되는 사회적 긴장 고조 속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거 일반 뉴스에 살짝 발표가 되긴 한 건데 이게 또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하원에 이제 감독위원회가 있어요. 오버사이트 커미티라고 그러는데 거기 위원장이 제임스 코머거든요. 그래서 미국 하원에 2025년 10월 28일 날 법무부가 이제 요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행한 모든 사면을 영어로 팔든이라 그래요. 그 권한을 사면한 거 있는데 그게 무효화할 거를 무효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제임스 코머가 하는 말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대규모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몇 달간 이제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든이 임기 끝나가기는 그 과정에 오토펜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서명기. 그걸 해갖고 본인이 사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 그 서명한 행정문서 88%가 엄밀히 88.3%가 실제 대통령의 직접 승인도 없이 만들어지고 오토펜으로 사인을 한 거예요. 그 백악관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기 아들 있죠.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을 비롯해서 파우치 아시죠? 앤토니 파우치 누군지 아시죠? 그 사악한 자.
또 J6 커뮤니티 관련자들에 대해서 다 사면을 해준 거예요. 이 오토펜으로. 그래서 그러고 그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이제 인지력 저하로 뭐 한마디로 이제 뭐 치매 현상 비슷한 거를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오토펜으로 그냥 다 사인해서 사면시켜 준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조사팀이 약 1597건의 공식 문서를 검토를 하고 2025년 특히 끝나 2025년 1월 19일이 이제 임기 마지막 날인데 그때 발행된 사면들을 보니까 전부 그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러 가지 irregularity, 그러니까는 불규칙성,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코모가 모든 그 잘못한 일, 그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했던 오카노라든가 앤서니 버너리라든가 애니 토마시니 같은 보좌관들을 전부 법무부에 형사 조사 대상으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5 수정헌법을 행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리버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아서 다 사인하자 이러고 한 거예요. 그 바이든을 위해서 일했던 보좌관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백악관이 바이든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은폐했죠. 그리고 그 카말라 해리스라고 그 부통령 하는 여자한테 바이든이 정신적으로 온전해.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아주 똑똑하게 정신 맑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쟤네들은.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다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법무장관인 팸 반디가 그 코모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경우에 내가 기소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면이 그 오토펜으로 막 자동 서명기로 사인한 사면이 무효화되면 앤서니 파우치 같은 이제 팬데믹 관련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 마크 밀리 같은 그 합참의장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사면을 받았어요. 근데 사면을 한 수혜자들은 이제 다 연방정부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했는데 어떻게 사면하냐면 아직 죄로 범죄자로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미래에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자로 밝혀지면 그것도 미리 사면을 해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을 하도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발표를 안 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아르틱 프로스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작전명인데 거기 관련 문서의 기밀 해제는 2022년 법무장관인 메리 갈랜드 바이든 때, 그 다음에 부장관 리사 모나코, 그 다음에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승인한 FBI 조사를 나타냈거든요. 그 아르틱 프로스트를 열어보니까 그랬더니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2020년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160개 이상의 공화당 단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공화당 단체만. 그래가지고 그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바이든의 법무장관 메리 갈랜드가. 그래서 상원의원 척 그레슬리가, 이 사람이 공화당인데 아주 척 그레슬리, 아이오와의 상원의원인데 나이가 좀 많으신 할아버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상원의원인데 그 척 그레슬리가 공개한 4월 4일자 메모에 보면은 이 본 조사를 보니까 이게 전부 공화당 의원 내지는 공화당 단체를 표적으로 삼고 그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조사를 하더라. 그리고 특검 그 잭 스미스는 뭐냐면 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나 이름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8월 달에 방문했을 때 트통이 그랬죠. 그
그 미쳐 날뛰는 deranged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쳐 날뛰는 잭 스미스 같은 그런 검사가 니네도 있다며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잭 스미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특검이에요. 특검 잭 스미스는 이후에 그 아까 제가 말한 알틱 프로스트 작전을 활용해가지고 트통에 대한 기술을 진행하면서 개별 영장 없이 통화의 메타데이터를 접근했다. 개별 영장 없이 그렇게 막 조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레슬리가 이를 워터게이트보다 더한 적대자 명단이라고 비판을 하고 버라이즌 같은 통신사들을 상대로 197건의 감시 관련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 때 그 말도 안 되는 오토펜 쓴 거니 뭐 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조사가 많은데 그 사람들 전부 인다이트 기소장이 발부되고 다 체포돼서 다 재판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뭐 잔뜩 써놨는데 뭐 같은 얘기를 뭐 반복할 건 없고 저는 또 이런 그 소식을 전할 때 이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을 전하되 한국 분들이 알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주로 우선순위로 하고 이거는 뭐 미국 안에서의 소식들이기 때문에 또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하덤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하덤이 80%가 이제 흰모자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1500개 이상의 덤이 전 세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이제 대략 그래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근데 많은 숫자가 이제 미국 안에서 가장 많은 숫자는 42개인가 하여튼 그런 캘리포니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딥스들이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서로 이제 믿지를 못하고 야 저게 뭐 플립돼서 저게 전향된 인간이냐 걔 아직 우리 편이냐 그러면서 지들끼리 뭐로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산복합체도 서로 갈라지고 또 제가 말씀드린 레이디안이라든가 스컹크 월크스 이게 군산복합체 그 회사 이름이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내부적으로 그 굉장히 그 딥스에 충성한 자들입니다. 이 군산복합체들이. 그래서 아주 깊게 타이가 돼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굉장히 싸우고 있고 서로 못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보니까 같이 옛날에 짝짝꿍하고 뭐 아주 친했던 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갔지? 그 많이 체포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체포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니까 또 이들은 또 공포를 느끼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 우주군의 수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 흰모자가 머스크를 아주 계획적으로 그 머스크를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그 밀리터리의 그 주요 컨트랙트도 다 수혜자죠. 머스크가. 그래서 스타링크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다 흰모자 작품입니다. 근데 그 마운트 헤이즈에 이제 그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일론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 다 스파이더 웹하고 연결이 돼서 각 여러 그 덤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테크놀로지도 많지만 그 덤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그 알파벳 레러의 17번째 그 작전으로 흰모자 작전이에요. 그거로 이 지역을 마운트 헤이즈나 마운트 맥켄리를 그 장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쪽 애들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트통 등장 후에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계속 저들을 접수해 나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통이 어떤 특별 기금을 제공해서 제가 앞으로 있을, 제가 이거는 4년 전, 뭐 5년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의 전쟁은 전부 지하에서 저쪽 애들을 접수하고 나가는 전쟁이라서 이미 그 오래 전에 밀리터리에게 스페셜 펀딩을 주어서 지하에서 싸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 지상에서 싸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700 밀리언, 약 이게 한국 돈으로 그냥 글쎄 1,000원만 치면은 한 7천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요새 뭐 당연히 1,450이래나 뭐 1,500원이나 그렇지만은, 그래서 700 밀리언 7천만 달러, 아니지 7억 달러, 7억 달러의 훈련비를 제공해서 군인들을 지하에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이라든가 모사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보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정보국은 MI6죠. 그리고 미국은 CIA. 이제 이런 데서 딥스하고 일하던 자들이 이제 이게 배반 때리고 플립하는 거예요. 전향하는 거예요. 그동안 딥스였는데. 그런 자들이 속속 나오고 이제까지 하던 모든 자기들이 이제 풀 아퍼레이션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금도 딸리지, 사람들도 사라지고, 핵심 멤버들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구멍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어떤 작전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제 많은 지금 딥스의 일을 하던 하수인들이 이제 많이 저쪽에 배반 때리고 이쪽으로 전향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가 남극에도 엔탈티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런 또 아리조나, 또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그 딥스 쪽에 일을 하던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그들이 많이 그쪽을 배반하고 탈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방송에서 웜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웜홀. 그 웜홀은 다시 말하면 물리학적인 용어예요. 근데 공간의 두 지점을 순간적으로 연결하는 터널이 웜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도 나오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웜홀은 두 지점을 연결하는 터널이니까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의 터널인데,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웜홀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 일렉트리컬 웜홀이 슈퍼 인텔리전트, 굉장히 똑똑한 거죠. 인텔리전트해서 미래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물론 지나간 거지만 당연히 알고, 그래서 모든 사건을 알고 있고, 모든 지나간 창조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웜홀이 웜홀이 거기서 웜이라는 건 뭐냐면요, WORM이니까 뭐 벌레 이런 뜻이고, 홀은 구멍이라는 홀인 거죠. 그렇게 단어가 웜홀이 그렇습니다. 근데 딱히
한국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웜홀이라고 그냥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웜홀이 지하 시설과 그곳에 있는 테크놀로지하고 연결돼서 지금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그거를 그런 웜홀을 통해서 지하 시설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일부 그 지하의 시설에 그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딥스가 그 테크놀로지가 자기에게 이롭게 사용되도록 쓰려면 뭘 그거를 액티베이트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예를 들면 날라왔어. 내가 이제 만기가 지나서 새 카드가 날라왔어. 그러면 그 새 카드가 날라왔으면 거기에 써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나 이거 새 카드 받았어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서 오케이 해서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너 그거 사용할 수 있어 하는 거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액티베이트 한다 그래요. 예, 영어로. 근데 이제 활성화한다? 뭐 이렇게 번역하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하에 시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딥스가 그거를 액티베이트를 못하고 못 쓴 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흰모자가 거기를 접수하면서 이 웜홀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certain people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 사람, 이 흰모자 쪽에만 액티베이트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고 결국은 그게 우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알려지고 우리에게 널리 가르쳐 줄 건데, 얘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어베이러블해. 그러면서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그 인류를 이롭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에게 사용이 될 거다. 이 소리예요. 얘기가 좀 장황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있었죠.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러시아로 갔다고 망명했다 그랬죠. 지난번에 그 제가 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항공 얘기도 하고 항공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제 그 갈 때 미국에서 망명 갔을 때 이 사람이 일단 하와이로 갔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certain people이 어떤 특정한 어떤 몇 명이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액티베이트 할 수 있다 이런 말 중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스노든 얘기를 잠깐 하면 그 미국에서 저쪽으로 갈 때 러시아로 가기 전에 하와이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흰모자가 러시아로 보냈죠. 그래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 스노든이 가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흰모자의 그 연대 얼라이언스 그 그러니까 서로 연대하는 거예요. 그 얼라이언스가 강해졌다. 스노든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밀리터리가 푸틴에게 그 스톰 오퍼레이션을 하자.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한 거에 연결된 얘긴데 그 스톰 오퍼레이션을 이제 하자. 그러니까 푸틴이 우리도 테크놀로지 있어.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스마트하고 근데 너네 나라에 그 굉장히 똑똑하고 다른 나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푸틴이. 그래서 그가 여기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게 뭐냐면 제가 그냥 마이크로칩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전체 이름이 뭐냐면 슈퍼 컨덕티브 마이크로칩이에요. 테크놀로지. 슈퍼 컨덕티브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러시아가 그 존재를 알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저도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그냥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열이든지 그 열이라는 게 뭐 태양열 같이 그렇게 뜨거운 열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열이나 또 아무리 저온, 아무리 차가운 온도 뭐 글쎄 영하 80도, 90도 이런 것도 가능한지 그래서 그런 어떤 열이나 어떠한 저온도 견딜 수 있는 것을 건들 수 있게 하는 거에 뭐가 사용되냐? 슈퍼 컨덕티브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상황, 어떠한 콜드든지 히트, 덥든지 얼마나 차든지 그런 것에도 너끈히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거를 가능케 하는 게 슈퍼 컨덕티브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이거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상 가능하다면. 그래서 러시아는 스노든이 오길 원했고 이제 러시아 지난번 방송에서 말한 거에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하시설에 그들이 마이크로칩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스노든이 이제 미국에서 직접 러시아를 갈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홍콩으로 가서 갈 수도 있는데 홍콩은 또 아주 딥스에 아주 그 본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콩을 그 딥스가 돈 세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딥스의 본고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딥스가 뭐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뭐냐면 이제 얼굴 인식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스노든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그 여권을 미스 스펠링을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러시아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왜 옛날에 에드월드 이거 뭐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 스노든의 얼굴 사진이 우리에게 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 샬프하게 얼굴이 하얗고 샬프하게 생긴 젊은이 사진이 나왔죠. 그래서 뭐 뉴스에서 나올 때 뭐 굉장히 떠들썩했거든요. NSA의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러시아로 튀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언론은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얼굴은 스노든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거는 그냥 어떤 사람의 사진일 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데 아마 이런 것까지 여기서 중요한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오씨 대통령 있죠. 오씨도 이런 것까지 슈퍼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팀모자 오퍼레이션이고 스톰 오퍼레이션이다. 그러니까 감도 못 잡은 거예요, 오씨가. 그래서 그 병균체를 만들고 우한을 보내고 또 러시아 게이트를 만들어서 트통을 곤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결국 쫓아내려고 하고 뭐 이런 거 다 오씨가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이제 NSA가 이제 그 힘모자가 장악한 에이전시죠. 그래서 제가 뭐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지난번 방송에서 캐럴 드미트리 그 러시아 사람 얘기를 했죠. 그 2인자 러시아에서.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슈퍼 컨덕티브 마이크로칩 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내용을 드미트리가 이렇게 X나 이런 데 올리면서 그냥 그게 세상 밖으로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알파벳 17번째 그 레터 그 작전도 이 X라는 트위터에다가 드미트리가 올렸어요. 그냥 아주 뭐 자유롭게 올렸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퍼블릭 공간에서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말을 해서 그게 컨펌이 됐다. 그러고 이런 걸 캄을 뱅커나 대학들 또
월드뱅크라든가 러시아의 은행 등등이 오마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그거 부지런히 알리고 퍼날르고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뭐 이게 말이 되나 미친 척 하면서 올리는 사람이 드미트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미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미트리가 내가 이제 트통이 이런 거를 올렸는데 조금 있다가 전 세계는 모든 거를 알게 돼. 이런 말도 써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에 있는 그 빌리어네어니까 뭐 억만장자라고 할까요? 그런 자들 또 아시아, 유럽, 미국 그런 사람들이 다 보기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미트리는 푸틴이 가장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드미트리가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또 X에서 뭐라 하냐면 3일 전에 굉장히 놀라운 기획이 있는데 계획이 뭐냐 그리고 이게 모스코 타임즈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에 드미트리가 뭐라 하냐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서로 이렇게 협동해서 머스크에게 제안을 했는데 뭐라 하냐면 알라스카를 통해서 러시아와 연결해 가지고 미국과 러시아를 연결하자. 그래서 우린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미 큰 대지를 확보해서 미국에서 하던 자유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 러시아에 와서 해라.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 미국의 US 테리토리, 러시아 안에 US 테리토리를 만들고 스마트 시리를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니 지금 세상 사람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왼수고 또 뭐 푸틴은 왼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 느닷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스마트 시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분 스마트 시리 그러면 막 스마트 자 들어가면 막 경기 일으키는데 제가 지난번에 뉴시티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억눌려 있던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가 발표가 되면은 그런 거를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테크놀로지는 뽑아가지고 건설을 이 시티를 건설할 때 다 그게 활용이 돼서 적용이 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질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피니트 에너지 쓴다 그러면 무슨 뭐 전봇대 뭐 이런 거 지금도 없지만 다 지하로 요새도 이미 깔았지만 뭐 그런 전선줄이라는가 이런 게 볼 일이 없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수월 그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게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도시 건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뉴시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개념입니다. 뭐 스마트3가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러시아에다가 US 테리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리 이사도 가고 뭐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그런 휴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라고 드미트리가 모스코 타임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그거 읽으면 되게 뜬금없겠죠 지금. 라나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파워풀한 그런 테크놀로지 시티가 되고 제가 그 머스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미리 계획하고 이제 미래 얘기를 미리미리 해두니까. 그러니까 눈여겨서 보고 잘 들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이 매글립 트레인 그 시스템을 지하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 슈퍼 패스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트보다 더 빠른 그 기차 지하에서 돌아다니는 그 기차는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일렉트로그래빅스라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미국 횡단이 1시간도 안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나는 할 때 난 인베스트먼트 할 거야. 난 돈 투자할 거 하고 돈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이제 다른 얘기 할게요. 이미 베네수엘라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 그 USS 포드 항공모함이 베네수엘라 해안으로 배치됐다는 얘기는 했죠. 그래서 그 전에 트통이 랜드 스트라이크 육상 공격을 할 거야. 그러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하면서 가능성 배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표면성으로는 카르텔 없앤다. 마약 카르텔 없앤다라고 통이 지금 있지만 그건 표면에 나타난 얘기예요. 그 군대들을 배치하고 항공모함 배치하고 하는 거. 표면에 나타난 건 그거고 속의 뜻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그 민주당의 셧다운 쇼, 이거 쇼예요. 셧다운 쇼가 계속되고 딥스의 이제 딥스는 잔 포데스타 옛날에 그 비서실장 OC 비서실장 하던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포데스타 플랜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들고 뭐 폭동이 여기저기 일어나면은 이제 그거를 구실 삼아서 군대들을 이제 같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투통을 없앤다. 뭐 이게 이제 이 포데스타 플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안 되죠. 그럴까봐 미리 저렇게 군대들을 철저히 뭐 2만 명 얼마를 이렇게 배치하고 훈련시키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딥스의 플랜을 잘 알고 있다고요. 이쪽이 흰모자가. 그래서 얘기를 계속하면 트통이 내셔널 이멀전시라는 그 행정명령에 사인을 지금 하려고 하고 반란법도 사인을 하려고 한다고 지난번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그 마약 때문에 그래. 베네수엘라가 마약을 그렇게 아주 전 세계로 퍼뜨리고 하는 그 본산지니까 걔 마약 때문에 그래. 그게 표면에 나타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표면이 아니라 속에 있는 뜻은 뭐냐면 이게 베네수엘라가 선거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선거. 그 부정 땡땡. 그래서 미국에서 텐션이 오르는 거를 느끼고 군인들도 지금 미국의 그런 텐션이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이제 하고 이제 다음 달에 4,100만 명, 4,200만 명 정도가 푸드 스탬프 그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 저소득층 보조 그 하는 돈인데 그걸로 이제 가지고 그로서리 가서 시장 보고 먹을 거 사고 그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부정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4,200만 명 정도가 푸드 스탬프를 이제 잃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왜냐면 경영부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케이오스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계획 세우는 건 잘 됐다. 폭동을 다 국민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 모든 비난을 트통한테 몰아붙이고 트통을 이제 비난하면서 군대를 갈라쓰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미국에 말할 수 없는 혼동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트통을 없애자. 이게 이제 저쪽 애들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11월 중순부터는 이 군인들도 월급을 못 받게 됩니다. 셧다운이 계속되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사실 민주당에 화가 난 거죠. 이제 국민들은 뭐 이렇게 알고 있냐면요. 민주당이 저렇게 셧다운을 계속해서 민주당한테 화가 났어요. 근데 군인들을 화나게 하고 라이어트를 폭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원래 목적을 쟤네들은 삼았는데 근데 트통이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면 미드텀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사인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 선거할 때 우편 투표 노 또 여러 가지 뭐 대리로 하는 거 노 뭐 하여튼 다 안 되고 뭐만 저기 기계로 하는 거 안 되고 뭐만 되냐 오로지
페이퍼 종이로 만든 투표 용지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그 행정명령을 사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뉴 룰을 만들어서 그거를 미드텀 중간선거 있기 전에 확보해 놓고 중간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요게 이 선거에 관련된 게 베네수엘라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트통이 지금 그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약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요즘 미국의 주요 언론이 뭐라 그러냐면은 트통의 선거를 또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 하고 선동질을 또 한다 하고 발표를 하고 방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현재 베네수엘라 일은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전에 방송한 얘기인데 지금 계속 디벨로프가 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면에서는 그 도미니언이 만들고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연관되고 이 서버를 해킹하던 자들이 세르비아와 베네수엘라, 플로리다, 쿠바, 콜로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연루됐다고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이제 주목할 만한 나라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연루된 범죄자들이 체포됐다 그랬어요. 체포돼가지고 외국에서 체포한 자들을 왜 거기 세르비아에서 체포했으면 그 미국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는 또 그들을 보호해야 될 애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도 세르비아에서 데려와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왔다. 그래서 바로 선거의 간섭, 방해가 일어났고 트통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나 세르비아에서 선거 방해가 있었다고 그 증거가 결국은 세상에 밝혀질 거고 그 이유가 베네수엘을 지금 추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약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베네수엘라 컴퓨터 컴퓨터 관련자들이 선거를 훔치고 있었고 남미 여러 국가들이 이 선거를 계속해서 장난치고 있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이게 인터피어런스란 말인데 저는 그냥 이걸 방해, 간섭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의 인터피어런스 방해는 중국이나 CCP, 중국 공산당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트통이 이번에 맘먹고 파헤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의 세력이나 조직이 미국의 선거를 흔들어 놓는 것은 폴 하버 어택, 진주만 습격 같은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걷기로 잠깐 나가면 진주만 습격은 이제 그 가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을 때인데 이미 루즈벨트는 그 일본군이 진주만 습격을 할 거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 딥스였으니까. 그래서 미국을 2차 대전에 참가시키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 사실은 2차 대전이 1939년인가요? 그때 시작이 됐는데 2년 동안 미국은 뉴트럴하게 있었어요. 2차 대전 참가 안 해! 이랬는데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딥스들이 진주만 공격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거 화가 나가지고 그때 결국 2차 대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사실을 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결국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그 사건이 진주만 공격이에요. 이런 정도는 뭐 아실 분들은 다 이미 아시는데 저는 전에 공부할 때 이것도 알고 제가 화가 나서 막 부르르 떨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선거 조작과 그 훔치는 걸로 미국이 이제 공격당했다 인식하니까 이거를 뭐 외부가 공격을 해서 미국을 공격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힘모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딥스가 이렇게 이제 훔쳐가는 걸 보고 힘모자는 아 그래? 그러면 그냥
얘네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고 기록을 했고, 그거를 영어로는 스팅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스팅, 이게 쏜다. 벌이 쏜다 할 때 스팅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들이 어떻게 훔치는 거를 이렇게 보고 다 증거 수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2020년 11월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둑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걸 봐, 내가 옆에서. 그러면 도둑질 할 때는 그냥 방해하지 말고 도둑질하게 가만히 두고 모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는 제가 2020년 11월에 통이 선거에서 지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신 걸로 저는 나중에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맞게 얘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신모자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 수집을 했다. 이제 그거를 근거로 세상에다가 이제 알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모자가 아예 그냥 바이든이 이기게 뒀다 그랬죠. 그래서 또 신모자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거도 전부 실시간 정보 수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트통이 이 모든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그 정보를 다 밝히고 그 나라들한테 정보를 다 줄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겪었던 나라들이 있죠. 뭐 브라질이라든가 지금 룰라가 볼소나로가 굉장히 인기 있는, 볼소나로가 이제 브라질의 트통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룰라가 이제 그 좌파가 그 멀쩡한 그 우파 대통령을 쫓아내고 지가 선거로 지금 대통령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통이 그걸 다 알고 괘씸해가지고 막 관세도 올리고 막 지금 아주 서로 안 좋은 상태 있죠. 브라질 같은 나라. 그러니까 트통이 그런 정보를 다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일을 겪은 나라들은 서로 연합해서 같이 밝히고 그거에 연결된 모든 딥스의 정체가 앞으로 밝혀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하고 연결된 얘기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그 마약을 살고 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거를 사고 그거에서 수입이 많고, 그다음 뱅킹, 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콜롬비아, 요 다음 타자가 어디냐, 베네수엘라 다음에 타자가 미국의 크게 징계를 받을 나라가 어디냐, 콜롬비아라 그랬죠. 그것도 마약 막 생산 제조죠. 하니까 그래서 그 콜롬비아, 그다음에 다른 남미 국가들에게 다 그거를 배분하고 판매하고 이거에 그 주도권을 갖고 하는 나라가 누구냐? 베네수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큰 축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라든가 아프리카 각 나라들 중국 등지로 보내고 그 마약을. 그래서 트형님은 이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마약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너네 그 세 가지는 죽어도 하지 마라 그러고 키웠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트통은 이런 관점에서 베네수엘라를 랜드 스트라이크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어 하면서 지금 작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전은 시작됐고 멕시코 남부에서는 미군들이 또 콜로라도에서 또 멕시코의 군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카르텔을 제거하게 다시 재투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뭐 멕시코 뭐 군인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어 뭐 어쩌고 그런 얘기 제가 방송에서 이번 말고 럼블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멕시코 군인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트통은 카라테를 쫓고 있는 것이 이제 명백하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해군을 배치해서 오랜만이에요, 아주. 그래서 그 군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헬리콥터 같은 걸 총동원시켜 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에워싸고 있다. 그 이제 바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통이 기자들하고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하는데 물어보니까 랜드 스트라이크, 육상 공격이죠.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내가 아주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CIA의 용병, 멀스너리라 그랬으니까 용병이거든요. 그래서 용병을 내가 체포했어. 이렇게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뭐 몇 달 전에 그 얘기 했죠. CIA가 미리 가서 물밑 작업하고 있다. 마두로 잡으려고. 그래서 마두로의 그 바운티가 뭐냐면 이제 현상금인데 5천만 불 현상금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CIA가 가진 악한 일을 다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주요 업무가 뭐냐면 마약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 그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미국의 CIA의 주요 업무는 마약과 뭐 인신 땡땡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댓글에서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말 다 맞았죠. 그래서 CIA가 주로 업무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하고 연관돼서 또 그런 마약 일을 열심히 해왔고 CIA가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을 왜 일으켰냐면 딥스가 일으켰죠, 일부러. 그래서 베트남 전쟁도 결국은 그 마약 이걸 내가 영어로 하지 않고 HEROINE 읽어보세요. HEROINE 그 트레이드하고 관련돼서 베트남 전쟁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제약회사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메디슨, 그거가 또 연결됐고, 홍콩, 돈 세탁은 홍콩에서 했고, 그게 이제 세탁한 돈이 런던으로 들어가고, 바클레이 은행 같은 데로가 충실하게 그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에 또 누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냐? 바티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난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등등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난 전쟁은 다 일부러 계획해서 딥스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수잇 얘기를 좀 하겠는데 1600년 이후로 대학 같은 거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비밀 조직을 만들고 모든 정부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사법 체직에 판사들 뭐 검사들 이런 데 다 잠입이 됐고 제수잇을 뭐 한국은 예수교라 그러나 뭐 그렇게 번역하나요? 하여튼 제수잇이 만든 대학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나는 게 한국의 서강대학 같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 뱅킹 이런 데 다 잠입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카자리안 얘기는 했죠.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 결탁해서 그 사람들 카자리안들이 이제 유태인이 되고 이제 가짜 유태인이죠. 자칭 유대인.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냐면 에스케나즈 JEW 영어로 발음 안 할게요. 에스케나즈 JEW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폴란드나 독일 남부 등으로 퍼져가지고 스페인에 많이 가서 살았는데 이제 스페인에서 1550년에 스페인에서 추방당하게 되니까 그 스페인에서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크리스찬 되면 안 내쫓을게.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또 졸지에 둔갑을 해가지고 이제 바티칸으로 침투를 하고 뭐 그래서 그냥 포프도 있지만 교황도 있지만 그레이트 포프도 있고 블랙 포프도 있다. 이게 이제 제수잇
10세 포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이거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옛날에 다 역사 카자리아 얘기도 했고 뭐 그래서 뭐 자칭 유대인이 되고 어쩌고 이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몰타 기사단이라고 있어요. 전에 제가 말한 지난 방송에 얘기한 그 성전 기사단 나이츠 오브 템플러하고는 틀린 다른 집단이에요. 그래서 몰타 기사단은 이제 그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수잇이 뭘 했냐면 이 정보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정보국이 제수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니까 여러분들 정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뇌물을 바치고 뭐 횡령을 하고 뭐 남한테 뭐 그 협박 메일을 보내고 어쩌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개인 신상들, 지도자들의 개인 신상들, 이 사람은 뭐가 약점이고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졌고 이런 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글들을 그걸로 협박하고 조종하고 하는 일을 그 제수잇이 한 거예요. 이 바티칸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일반 그냥 카톨릭 신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위의 카톨릭 신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음모설이라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 배운 역사는 거짓이다. 여러분 우리 역사 배웠잖아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위너스 스토리, 승자의 역사예요. 승자가 그냥 지 맘대로 쓴 거예요. 지들의 죄는 다 감추고 쓰지도 않고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 썼는데 일어난 일조차도 사실로 쓰질 않았고 그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냐는 얘기의 원인과 그거는 하나도 안 알려준 거예요. 지네들이 일으켜놓고. 그래서 유럽 언론과 그 전에 1600년대부터 언론을 컨트롤했던 바티칸, 얘네들이 제수잇이 또 바티칸 제수잇이 또 언론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낸 거짓 모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지네들이 써낸 내레이티브를 우리가 역사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트통이 지금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쪽 애들을 완전히 청소하고 아예 그냥 세상을 다 그냥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서 다 깨끗이 청소하는 게 힘모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 앞에 선 자가 세워놓은 자가 트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정도 하고 제가 또 뉴스가 또 있는데, 지금 어떤 뉴스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 미국에 지금 한국에서 이제 트통이 그 에이펙을 마치고 와서 이제 중국과 협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또 벌써 막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는 참 말하려고 간다고 비행기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오자마자 긴박하게 돌아가는 또 일들이 비하인드 씬에 이런 이면의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엮어서 인텔이 지금 나오는 대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오늘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올리고 아마 뭐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또 제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멤버 드라이브 하겠습니다. 그 멤버 해주신 분들 매우 감사드리고, 제가 왜 멤버를 열심히 이렇게 권했나 하는 이유도 말씀드려서 멤버들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적은 액수지만 많은 분들이 모이면 이제 그게 파워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멤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기 들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기 안 들었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사는 이 상태가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라나 방송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나였습니다.